여러분은 어린 시절 꿈꾸던 어른이 되었나요? 우리 아이들의 꿈을 지키고 싶습니다. 학부모를 위한 진로 레시피 시작합니다. 오늘도 오연호 대표님을 모시고 행복한 삶과 행복한 진로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와. 목소리 들을 때마다 아주 그러니까, 깊은 울림이 있는 목소리입니다. 되게 이렇게 선비님 목소리 같으세요. 외모도. 네. 저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 저희가 지금 3회를 가지고 아주 바쁘신 분이신데 이렇게 계속 부탁을 드려서 이제 친해졌어요. 이제 이번엔 네. 대표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네. 이제 대표님께서는 이제 아주 유명한 언론사 대표님이시기도 하고요. 두 아이의 아버지이기도 합니다. 네. 대표님께서 이제 덴마크 다녀오신 후에 네. 이제 이런 책도 쓰시고 하시니까 자녀들의 반응도 궁금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어떤 생각의 변화, 그리고 이제 아버지로서 네. 한국을 바라보는 이제 언론인 네. 이런 게 아니라 아버지로서 내 아이에 대한 음. 생각 어떻게 변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제가 이제 독자들과 함께 덴마크에 가잖아요. 네, 네. 한번 갈 때마다 한 30명씩 가는데 그 중에는 젊은 학부모도 있고 이제 50대 이상도 있어요. 50대 이상 저처럼 50대 이상 이 사람들의 반응은 뭐냐면 아이씨 좀 더 빨리 올 걸. 내가 좀 더 빨리 알았더라면 아하. 우리 애가 좀 유치원 때 초등학교 저학년 때부터 이걸 알았더라면 참 좋았을 텐데 이런 게 있죠. 네. 근데 저 또한 그런 게 있어요. 왜냐하면 애들이 어렸을 때 제가 교육에 대한 관심이 그다지 없었거든요. 이제 오마이뉴스 막 운영하느라고 너무 그렇죠. 바빠가지고. 근데 지금에야 이제 교육이 이렇게 중요한데 아. 이런 생각이 이제 들어서 안타까움이 있어요. 네네네. 그러나 네. 또한 희망을 하나 갖는 거는 덴마크가 이렇게 행복 사회가 된 건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 이런 생각이 있더군요. 인간은 내내 성장기다. 네. 그러니까 우리는 교육 그러면 네. 우리 초등학생 어떻게 하면서 이건데 그게 아니라 인간은 내내 성장기. 그러니까 50대가 되든 70대가 되든. 맞아요. 그래서 평생 교육에 대한 철학이 확고한 게 또 덴마크거든요. 그래서 초등학생 학부모는 물론이요. 지금 중고등학교, 대학생 학부모도 여전히 늦지 않았고 왜냐하면 내내 성장이니까 우리 애가 본인도 지금 성장기니까 이 교육이라는 거를 이렇게 생각하면 네네. 에이 때 이미 늦었네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계속 봐줘야 된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교육이라는 게 네네. 봐준다가 아니라 서로 파트너가 되는 거예요. 동등한 주체가 되어가는 거,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덴마크 같은 경우에는 18살부터 독립을 시작하더군요. 정말 경제적인 독립까지 어. 합니까? 그래서 이제 대학생들에게 120만 원씩 월급을 준다는 의미가 네네. 책도 사지만 네. 독립자금이게 돼요. 그럼 대학교 안 가는 청년에게도 80만 원 정도를 줘요. 오. 월. 이게 뭐냐면 네. 독립 준비하라는 얘기야. 부모로부터. 네? 그러니까 우리 지금 서울시에서 무슨 청년 수당 해서 논란이 많죠. 네. 이제 그 기본 정신에서 그 교회가 같이 하는데 덴마크는 좀 더 진하죠. 어허. 그 철학이. 네. 이게 독립자금이라 성인으로서 네가 독립하려는데 아직 직업은 없으니까 네네네. 이렇게 해서 기본적으로 해서 빨리빨리 독립해라는 거예요. 그래서 23살 정도가 되면 이제 거의 완벽히 독립한. 23살이 넘었는데 네. 같이 산다. 이거 거의 없어요. 드물어. 우리는 몇 살에 독립해요? 33, 넷. 제 친구들 아직도 같이 사는 사람이 있어서 좀 걔가 생각나서 말을 못 하겠어요 지금. 그러면 마흔. 그러니까 강연 중에 엄마들한테 물어봤더니 한 엄마가 그러더군요. 우리는 어머님이 돌아가시면 그때 독립합니다. 어머. 어떡하면 좋니? 이 굴레 어떡하면 좋니 이거.
그래서 이제 제가 덴마크에 가서 우리 유학생들을 한번 모아가지고 페이스북으로 모아가지고 네네. 토론해봤어요. 그럼 우리가 더 좋은 건 뭐냐? 덴마크가 행복지수 유리의 나라인데 우리가 더 좋은 건 뭐냐? 그래도 그게 있어야 우리가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자. 2시간 동안 대토론을 했는데 눈물겨운데? 30명이 첫째 첫째. 음식, 한국 음식. 유학생들. 에이 유학생들. 에이. 아니 진짜 근데 우리나라 음식이 김치만 하더라도 너무 다양한 김치가 물김치부터 시작해가지고 파김치까지. 네, 그다음에 오직. 둘째가 날씨. 덴마크는 그렇죠. 날씨가 1년에 햇볕이 50일밖에 안 들어요. 아이고야. 그다음에 세 번째로 나온 게 뭐냐면 어머니의 끊임없는 사랑. 근데 여기에 대해서 급 토론이 막 벌어졌어요. 그렇죠. 한쪽에서는 좋다 그러고 한쪽에서는 그것 때문에 우리가 독립을 못 한다 그러고. 그렇지. 이게 양면성이 있는 거예요. 엄마로서 되게 찔립니다. 네. 네. 어쨌든 그 나라에서는 그렇게 굉장히 독립을 강조하고 그러기 때문에 학교에서도 네. 밥하기를 가르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에서 화장실 청소를 가르쳐요. 오늘 내가 교실에 가봤더니 덴마크 교실에 갔더니 선생님이 교탁에다가 화장실 변기 모형을 갖다 놓고 어떻게 하면 이 변기를 잘 닦을 것인가를 공부하고 있더라고요. 진짜요? 그런 걸 가르친다고요? 또 하나 학교에 갔더니 초등학교 4학년짜리들이 일주일간 모든 초등학교 4학년은 일주일간 밥하기 반찬하기를 배워요. 그래서 막 큰 칼로 막 이렇게 감자 썰고 있더라고 초등학교 4학년들이. 있을 수 없죠. 그래서 내가 교장선생님한테 물어봤죠. 위험하다고 얘네들은 어떻게 선발된 겁니까? 선발이 아니라 모든 초등학교 4학년들은 일주일 동안 이걸 해야 된대. 우와. 그러면서 교장선생님 말씀이 이 기간 동안에는 다른 공부 하나도 안 한대. 어머. 밥하느라고 공부할 시간 없대요. 제가 지금 리액션이 너무 좋죠. 진짜 뭐라 그럴까? 근데 왜 밥하느라고 공부할 시간이 없냐면 진짜로 월요일은 김치찌개 배워야 되고 화요일은 된장찌개, 수요일은 돌솥 비빔밥, 우와. 목요일은 또 카레라이스. 이게 네. 골고루 다 하고 영양분 조사해가지고 같이 토론하고 이래야 되기 때문에 공부할 시간이 없는 거야 진짜. 다른 공부. 아니 저희는 그 애들한테 뭐 집안일 한다고 하면 야 공부할 시간에 지금 집안일을 하냐고. 그러니까 그 자세가 이제 잘못된 거야 우리로서. 그래서 제가 20대에 처음으로 독립했을 때 처음으로 된장찌개를 끓였는데 너무나 맛이 없어서 그대로 다 버린 기억이 나거든요. 우와. 그래서 얘네들은 그렇게 18살부터 독립해야 하기 때문에 스스로 청소하고 빨래하고 밥하고 일어나고 뭐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와. 이게 삶을 위한 공부잖아요. 그렇죠. 그죠? 네, 네.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덴마크 그 학교 얘기 계속 해주시는데 이제 계속 한 뭐랄까 학교에서 배우는 게 저희는 대학을 가려고 하는 공부였다면 정말 생활용 정말 맥가이버 같은 교육을 하는 것 같아요 덴마크. 네, 이제 물론 국영수도 하지만 네. 그런 거를 배합하는 거죠. 네. 그러면 저 500회나 이제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강연을 하셨는데 맛있는 것도 많이 드시고. 네. 인상에 남은 강의나 어떤 그런 질문하시는 분들의 어떤 이야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장 인상적인 거는 학생들이죠. 몇 학년들이 가장 이제 고등학생들. 고등학생들 중에서는 막 질문하면서 웁니다. 저는요 꿈이 이건데요. 우리 엄마는 반대하는데요. 저는 막 꾸역꾸역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건 고등학생이 이런 표현을 썼어요. 자기가 중학교 때는 고등학교 2학년 여학생인데 중학교 때는 몸이 매우 건강했대요. 약을 모르고 살았대요. 네. 근데 고등학생이 되면서 약을 달고 산대요. 이런 약 저런 약. 너무 스트레스가 막 한꺼번에 몰려오니까 이 속에서 자기가 힘들다고. 한 여자 고등학생은 독후감을 이렇게 썼어요. 우리 학교 급식에 나오는 소고기는 다 1등급인데 왜 우리는 이렇게 3등급 이하가 많을까? 카피다 카피. 네. 그러니까 얘네들이 얼마나 그 학교 성적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그러니까 대학에 가냐 못 가냐 이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지 이제 아시겠죠? 제 500회 강연 중에 가장 인상에 남는 것은 고등학교 3학년 대상 강의였는데 수능 성적표 발표 날 제가 강의를 했어요. 가능하시던가요? 그 학교 센스하고는 3학년 학년부장이 저한테 전화해서 애들이 10시에 수능 성적표를 발표받는데 저는 1시간 후에 와서 강의 좀 해달라고.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얘네들이 자율형 공립학교인데 네.
예, 중학교 때까지만 하더라도 자기 반에서 다 1등에서 5등 했대요. 아. 그러니까 성적으로도 자존감이 있었던 애들이야. 그치. 근데 3년이 지난 지금에 얘네들 중에 10%만 자기가 원하는 대학에 간대요. 그게 많죠. 어. 그래서 이제 제가 가서 이렇게 쭉 얘기를 해주고 미안하다고 그랬어요. 미안하다. 어른의 한 사람으로서 참 미안하다. 이런 사회를 만들어서. 그러니까 우리가 막 산업화도 이루고 막 이렇게 성장도 이뤘는데 그 밝았던 여러분들의 초등학생 표정이 고3이 되어서 이렇게까지 어두워진 10%만 자기가 원하는 대학에 갔다고 좋아하고 나머지는 다 슬퍼하고 이게 우리가 만드는 사회냐. 이건 아니지 않느냐.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위로를 한 거는 그런데 이 성적표로 받은 너의 성적이 너의 전부가 아니다. 네 안에는 또 다른 네가 많이 있다. 지금은 안 보이지만. 그래서 너를 안아주고 보듬어주고 기다려주라. 너를 미워하지 마라. 너를 사랑해라. 이렇게 이제 강연을 했는데 그 강연이 굉장히 힘들었어. 아이들 반응은 어때? 근데 덕분에 이제 그 한 250명 앉혀놓고 했는데 아이고. 그 중에 한 10명 정도는 표정이 좋아졌어요. 그 중에 특별히 표정이 좋아진 애들이 있었는데 한 5% 정도는. 복도에 쫓아와서 나 페이스북 친구 삼아달라면서 좋았다고. 근데 걔도 시험을 못 봤더군요. 네.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많은 우리나라의 부모들이 야 시험을 못 봐도 괜찮다. 그렇게 자녀들을 위로하는데 그래도 자녀들이 울지 않느냐. 그렇죠. 예? 맞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네가 한마디 좀 해줘라. 도대체 부모가 뭔 얘기를 해줘야 애들이 안 울겠니? 네? 역시 언론사 사장님인데 기획을 한번 던져주시고. 사실 우리 아들도 그때 수능을 봤거든요. 지금 거기 계시면 안 되는 거 아니었나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물어봤더니 그 중에 한 애가 엄청난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궁금합니다. 뭐였냐면은 나한테 하는 얘기가 뭐냐면 말로만 괜찮다 하지 마시고 네. 실제로도 괜찮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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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핵심이에요. 안 그래서 내가 뭔 얘기냐고 그랬더니 지가 수능 본 날 엄마한테 얘기했대. 엄마 나 미안합니다. 시험 못 봤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기대하는 대학에 못 갑니다. 그랬더니 말로는 괜찮아 그랬대. 말로는. 근데 이제 저녁 때 설거지를 하시는데 그릇들이 너무 세게 부딪힌다. 한숨을 내쉬는데 너무 크게 내쉬고. 아이고. 다음날 아침에 머리가 띵하다고 하시고. 아이고. 이거 안 괜찮은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어머니들도 그 아이가 교육하는 그 과정을 같이 거의 따라왔고 고통 분담. 요즘 고통 분담이. 근데 보니까 덴마크가 행복한 이유가 괜찮을 겁니다 하면 실제로 괜찮아지는 사회. 우리는 엄마가 말로는 괜찮아 했는데 엄마가 막 울잖아. 그렇죠. 안 괜찮을 것 같으니까 실제로 안 괜찮을 것 같으니까. 괜찮죠. 맞아요. 근데 덴마크는 괜찮을 거야 하면 실제로 괜찮아. 너 1등급이 아니지. 너 5등급이지. 그러면 말이야 대학 가기보다는 그냥 택시기사 하면서 네 좋아하는 거 하라. 그러면 실제로 괜찮아져. 그렇죠. 그다음에 뭐 해고 당한 사람한테 괜찮을 겁니다. 더 좋은 데 가겠죠. 뭐 좀 교육 받으시고 그럼 실제로도 괜찮아져요. 이게 행복 사회다. 네. 그래서 우리가 자기 자식을 표정을 밝게 만들려는 이 시도가 자기 집 안에서는 사실 괜찮을 수 있거든요. 네. 네? 엄마가 진짜 이해하면 괜찮아. 그래 너 대학 안 가도 되거든. 근데 이제 집안에서는 그럴 수 있으나 얘가 동창회에 나가면 학교에 나가면 친척들 만나면 또 안 괜찮을 수가 있거든.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가족 내에서의 대화와 화목을 뛰어넘어서 네. 우리 사회의 문화를 바꿔야 되는 이유가 있어. 맞아요. 그러니까 동창회에 나가서 막 우리 아들이 서울대 합격해서 내가 한 턱 쏠게 이런 거 금지돼야 돼. 법적으로 헌법으로. 아니, 법적으로 아니라 문화적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깨어있다면 네. 왜 그래야 돼요? 누가 이 차를 쏠 자격이 있나요? 동창회 나와서. 서울대 합격했다고 쏴야 될 게 아니고 네. 뭐 삼성전자에 합격해서 쏠 게 아니라 예를 들면 이런 애. 우리 애는 취업 준비생인데 지가 원하는 직장이 있어. 네. 근데 5번이나 떨어졌어 거기. 그런데도 이 자식이 아직 표정이 좋네.
얘는 인생이 즐겁대. 얘는 앞으로 음. 지가 하고 싶어 진짜로 할 거래. 이렇게 좀 뭔가 음. 이런 애. 스토리. 여전히 표정이 좋은 애. 음. 이런 애가 있는 거야. 아니 서울대 합격했는데 표정이 안 좋으면 어떡할 거야. 응? 진짜 그런 애 얼마나 많은데. 예. 그래서 이제 우리 사회가 왜 사는지 무엇으로 사는지에 대한 다시 합의를 해야 돼요. 그 문화를 바꿔가야 돼요. 이사님 정말 지금 그러니까 지금 눈물 흘리시는 건 아니 아니시죠? 아니 들으면서 정말 짠해 안경 짠해. 벗고 이렇게 눈물 아니 흘리시는 것 같은데. 너무 그게 뭐라 그럴까 그 고3 아이들이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러니까 무슨 생각했을까요? 이렇게 엄마 얼굴 생각났을 것이고 그 네. 성적 받았을 때도 근데 이제 이거 들었는데 또 대표님이 그런 얘기 하시니까 정말 그렇겠지라는 하는데 또 집에 가서 엄마가 괜찮아라고 분명히 했을 것이고 근데 안 믿어질 것이고 근데 저도 그럴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좀 괜찮아라고 했을 때 난 이게 인격인가요? 그런 얘기에 정말 괜찮아지는 게 근데 인격 개인이 아니고요. 네. 이게 사회 문화 속에서 사회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유치원 때부터 그걸 체험해야 되는 거예요. 실제로 괜찮구나. 그러니까 교실에서 내가 이미 잘하지 않았는데 괜찮구나. 내가 축구를 잘 못해 내가. 개발이야. 근데도 축구 교실, 축구 수업 시간에 내가 괜찮구나. 나도 즐겁게 살 수 있구나. 이거를 계속 체험을 해야지 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 문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이제 문화를 바꿔가도 이게 하루아침에 된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네. 네. 그죠? 100년 좋은 30년? 엄마가 좋은 얘기 한다고 바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맞아. 그러니까 이게 서서히 그 체험 속을 통해서 그럼 우리는 뭘 해야 되는가? 이게 통하는 모델들을 만들어 가야 돼요. 한국형으로. 그렇지. 그러니까 이 학교에서는 이게 가능하구나. 우리가 혁신학교를 만드는 이유가 그거 아니에요? 네. 이 교회, 이 지역, 이 회사, 여기서는 그런 문화가 있다. 해보니까 이게 괜찮네. 옆으로 점점 좀 퍼지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위에서부터 바뀌는 게 아니라 밑에서 어떤 작은 움직임들, 조그만 희망들을 계속 만들어 가야 맞습니다. 되는 거죠. 덴마크는요. 좋은 사례인 게 정부와 위에서 한 거는 그다지 많지 않아요. 다 이걸 시민들이 만들어갔어요. 시민에서 교육을 계획을 하니까 맞아요. 이게 인기가 있으니까 정부는 지원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적절한 지원 있잖아요. 네. 뒤따라가면서 적절한 지원. 그게 왜 그래요? 진정으로 시민들이 깨어 있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진정으로 시민들이. 그래서 우리 뭐 여러 가지 탓을 많이 하는데 사실은 네. 적절한 비판은 중요한데 그래서 어쩌자는 것이냐. 그러면 우리가 그곳에 우리의 모델을 만들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해도 되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강화도에 꿈틀리 인생학교를 만든 이유가 거기에 있어. 이 애프터스쿨레, 덴마크의 애프터스쿨레라는 것이 매우 상징적인 거예요. 쉬었다가도 괜찮네. 그래. 다른 길로 가도 괜찮네. 지금 이미 잘하지 않아도 괜찮네. 이 세 가지의 괜찮을 한번 시도해보고. 농축하고 있는 게 이 애프터스쿨레거든요. 네네. 그것도 실험을 해보는 거야. 우리 실험해봤더니 지금 30명의 학생 정원이 다 찼어요. 네. 지금 잘 1학기 지내고 지금 2학기째 지금 하고 있거든요. 이게 사실은 엄청난 실험입니다. 네.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런 것들이 앞으로 한 5년 안에 우리 사회에 한 20개 정도 만들어졌으면 좋겠어요. 이런 1년짜리 학교가. 그렇죠. 왜냐하면 가고 싶은 학생은 많은데 그런 학교 없어요 지금. 한 10년 안에는 100개 만들어지고. 그럼 지금 초등학교 다니는 애들, 유치원 다니는 애들은 얘네들이 나중에 중3 졸업하고는 막 골라잡아 갈 수 있는 거야. 여러 애프터스쿨 중에, 여러 인생학교 중에.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이에요. 네. 그 오연은 대표님 아드님이 네. 그 책의 제목을 지었다고 네네네. 얘기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당시에는 이제 대학생이 아닌 고등학생이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그 책의 제목이 우리도 행복할 수 있을까 하잖아요. 근데 그 아드님이 지었다고 했을 때 저는 이게 약간 진짜의 열망인지 혹은 우리가 진짜 행복할 수 있어? 이런 약간 조롱인지 물론 조롱은 아니었겠다는 생각은 했지만 무엇인지 좀 궁금했거든요. 당시 우리 아들이 그 고3이었어요. 고3. 네. 네, 이제 누나는 대학생이었고. 그래서 우리가 그 이 제목을 짓기 위해서 수차에 막 논의를 했죠. 집안에서. 밥 먹다 말고. 밥 먹다 말고. 이제 가족 계획처럼. 근데 이제 누나는 딱 제안을 했어요. 그 제안이 뭐였냐면 덴마크야 너는 왜 행복하니?
이것도 뭐 나쁘진 않죠. 그럼요. 네. 그래서 탈락됐어요. 근데 우리 아들은 지가 당시 고3이었고 지코가 막 석자이고 이래가지고 거의 뭐 이렇게 신경을 안 썼는데 어느 날 탁 제안을 했는데 학교에 가면서 탁 거의 한숨 쉬면서 아씨 우리도 행복할 수 있을까? 이걸 뭐 약간 허무한 거. 그러니까 이 한참 그 고등학생 예. 모순의 지명 그래서 얘가 저작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래서 그 아드님이 이 이후로 어떻게 된지 되게 그래서 이제 지가 궁금해요. 원하는 대학을 못 갔어요. 아하. 지가 걱정하던 대로. 네, 그렇지나 대로. 원하는 과로는 갔어요. 아하. 지가 공부하고 싶은 언어를 좋아하는데 그래서 네. 그 언어를 잘 지금 공부하고 있고 어쨌든 그다지 뭐 그동안 아빠가 여러 가지 책을 썼는데 아빠가 쓴 책에 대해서 그다지 정독을 하지 않았는데 이 책은 지가 이제 제목을 짓는데 기여했기 때문에 정독을 했어요. 그렇겠죠. 그럼 지금 저 대표님께서는 지금 자제분들을 키우셨고 이제 아버님으로서 어떤 교육 철학을 좀 갖고 계셨는지. 저도 솔직히 말하면 너무 바빴어요. 그래서 사회를 반성이라도 좀 사회를 바꾸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근데 우리 아이들이 이제 그걸 보고서 한편으로는 그래 우리 아빠처럼 저렇게 사회를 바꾸는 데 기여를 해야 되겠어 이런 생각이 한편으로 들고 우리 아빠처럼은 살지 않고 좀 다르게 살아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도 이제 함께 들 것 같아요. 스스로가 모델이 됐다고. 네네네. 그런데 이제 최근에 제 생일 선물로 네. 애들이 이제 편지를 써줬는데 딸하고 아들이 저는 그 편지를 받아들고 참 기뻤습니다. 이제 우리 딸은 그 제가 늘 이 강연을 통해서 옆을 볼 자유를 강조했기 때문에 네. 카드에다가 이렇게 썼더군요. 아빠 가족 안에서도 옆도 좀 보고. 왜 그 얘기가 나올 것 같았습니다. 원래 딸들이 좀 다른 말을 합니다. 근데 아빠가 그렇게 즐겁게 돌아다니고 있기 때문에 자기도 즐겁다고. 네. 그다음에 우리 수습도 하셨군요. 우리 아들도 아빠처럼 내가 즐거운 것을 찾아서 해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이 든다 이렇게 우와. 했었어요. 와. 저는 이게 굉장히 큰 교육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러니까 제가 그동안 적어도 우리 애들한테 내가 보여준 것은 아마 내가 싫은데 막 억지로 하는 모습은 안 보여줬거든요. 그러니까 막 오늘 출근하기 싫다. 뭐 일하기 싫다. 뭐 이런 거 늘 어떤 새로운 일을 찾고 내가 좋아서 막 하고 이런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저런 인생은 참 좋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이렇게 하지 않을까? 아버지가 입시 생각이 설명회에 같이 가는 것보다 자기가 행복하게 일하는 걸 그럼요. 보여주는 거가 그럼요. 그 제가 제일 잘한 게 하나 있어요. 그리고 자존감이 높으십니다. 네. 이제 우리 딸이나 애들이 초등학교 때 제가 많이 못 놀아줬는데 우리 머스마가 고등학교 1학년 됐을 때 방에 들어가 봤더니 얘가 축구를 좋아하는데 축구를 손가락으로 하고 있더군요. 그렇죠. PC 게임으로, 네. FIFA 게임이라고. 네.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야 그래도 축구는 운동장에서 해야지. 그랬더니 축구 뭐 운동장에 할 친구도 별로 없고 뭐 애들이 요새 그렇잖아요. 할 것도 없고. 그래서 내가 이제 아빠가 교회 축구팀 회장이 되었다. 이 교회 축구팀은 뭐 잘하든 못하든 누구나 운동화만 신고 하면 뭐 웰컴 누구나 환영이야. 그렇게 해서 그때로부터 얘가 지금까지 4년 동안 매주 일요일 2시간씩 아빠랑 같은 팀에서 이렇게 축구를 계속했어. 같은 팀에서. 우리 교회 팀에서 그러니까 내가 교회 축구팀 회장이었으니까. 그런 과정이 나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굉장히 훌륭하죠. 훌륭한 아버님이신데요. 그러니까 11명 중에 한 명에 대해서 내가 축구를 같이 한다는 거. 네. 그러니까 인간의 행복에서 그 개인에게는 자존감, 그다음에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는 더불어 함께 즐거움.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축구란 이제 그런 거예요. 근데 그럼 왜 이 팀에서는 그게 가능해요? 이 사람들의 생각을 바꾸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막 다른 교회랑 붙어가지고 꼭 이겨야 된다. 이게 아니라 11명이 즐겁고 재밌게 하면 된다. 그다음에 이미 잘하지 않은 사람도 가능하다. 이러면은 사람들이 안정감을 가지고 참여하게 되죠. 맞아요. 그러면 못한 애들도 서서히 잘해지게 되는 거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맞습니다. 네.
좀 아버지로서도 참 대단하신 것 같아요. 별로 한 게 없다, 바빴다고 근데 이제 하시는데 잘한 것만 얘기하니까. 근데 들으면서 다 그 정도면 최고다. 최고다. 이건 진짜 와. 바쁘지도 않는데 그러지도 않는 나는 뭐가 됩니까? 그래요. 저 그럼 저 마지막으로 저희 이제 진로 레시피 이제 학부모님들 방송이에요. 많이 들으십니다. 아이들의 진로 뭐랄까 성적도 안 나오고 얘가 좋아하는 거. 그러니까 솔직히 진로에서 제일 좀 재밌는 게 우리 아이가 하고 싶은 게 없어요가 제일 많아요. 아이들이 하는 질문들 중에. 이런 학부모님들을 위해서 응원의 말씀 아니면 좀 해주시기만 한 말씀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첫째. 그 하고 싶은 게 없는 게 문제가 아니라 지극히 정상 범위에 있다. 이 생각을 해요. 네. 솔직히 말이죠. 우리 어른들 30대, 40대, 50대 돼서도 하고 싶은 게 별로 없는 사람도 있잖아요. 많죠. 네. 근데 왜 꼭 초등학교 4학년, 중학생, 고등학생 그게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그 나이 때는 아직 일러가지고 나 잘 모르겠다 이게 솔직한 답일 수 있어요. 근데 이걸 문제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지극히 정상 범위에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다음에 이제 고등학생이 되었는데 고전 읽고 독후감 쓰기. 근데 옆집 친구는 막 엄청 잘해가지고 상도 받는데 우리는 고전 읽으면 왜 어렵다고 그럴까? 자, 두 집 중에 누가 정상이에요? 어려운 게 어려운 게 정상이죠. 정상이에요. 고전은. 그러니까 옆집 애가 잘못되고 얘가 정상이에요 지금. 근데 막 뭐든지 잘하는 옆집 애를 너무 탐하지 말란 얘기예요. 부러워하지 말고. 그죠? 그러니까 애들 때 못할 수도 있고 아직 없을 수도 있다. 그럼 뭐를 심어줘야 되냐면 그러나 네 안에 지금은 안 보이지만 또 다른 네가 많이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이게 시간이 많이 걸릴 수도 있다. 맞아요. 또 너 안에 또 다른 너를 그럼 확인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너만 보지 말고 여행도 가고 친구들도 만나고 동아리도 해보고 어려움에 처한 사람 가서 만나고 광화문 내거리에 가서 사람들은 뭘로 얘기하나 들어보고 그러니까 우리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 너 4시 학원 가야 돼. 7시에 또 그 다음 학원 가고 11시는 또 다른 개인 과수하고 이거 가지고 어떻게 옆을 보겠어요. 맞아요. 네. 시간적 여유를 주고 근데 또 이제 이 시간적 여유를 또 딱 일주일만 주는 학부모 있어. 왠지 지금 뜨끔하신 분들 되게 많을 것 같아요. 오연호가 우리 애한테 옆을 보라고 한다. 시간적 그 나도 한번 줘보자. 근데 일주일 줬는데 뭐 좀 생겼니? 이거 안 되는 거야. 이거. 그리고 옆을 보려면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줘야 되는데 예를 든다면 뭐 그동안 맨날 설 명절 추석 명절 때 외갓집만 갔는데 예? 이번에 애들한테 선택의 자유를 준다고 칩시다. 네. 근데 아니 내일 모레인데 지금 명절이 내일 모레 가야 되는데 야 너 어디 가고 싶냐? 이거 돼요 지금? 안 돼 이거. 한 2달 전부터 야 이번 추석 명절은 이제 외갓집이 아니라 니들이 가고 싶은 데로 가보자. 니들은 어디를 가고 싶은지 생각해서 그러면 작전도 짜보고 해봐. 그러면 돼 이게. 근데 막 이틀 전에 갑자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너넨 가고 싶은데 없구나. 그렇지. 이렇게 되는 거지. 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다양한 선택지 속에서 이타적 사랑을 경험해보게 하는 거.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태까지 나온 어떤 진로 상담과 다른 그렇지만 신선하지만 진짜 덴마크식이었어요. 되게 실용적이고 덴마크식이었던 것 같습니다. 많은 학부모님들에게 도움이 많이 됐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저 대표님 말씀을 들으면서 전 영화 굿일 헌팅이 생각이 났어요. 거기서 이제 주인공이 자기 능력이 엄청나지만 어때 타인을 괴롭히는데 그 능력을 썼던 주인공에게 계속 이 말을 하죠. It's not your fault. It's not your fault. 넌 네 잘못이야 아니야. 그 얘기를 계속하고 있을 때 주인공이 마음을 열고 로빈 윌리엄스였죠. 그때 그 껴안고 웁니다. 그러고 나서 막 펑펑 울면서 그때 이제 자기 마음을 다 열는데 아마 오늘 방송을 들으시는 분 학부모님들에게 아마 큰 위안이 됐을 것 같습니다. 네. 아이의 진로, 아이의 성적, 그리고 아이의 태도 모든 게 학부모님들의 잘못도 아니고요. 그리고 그것을 잘 못하는 학생들의 잘못도 아닌 것 같습니다. 90%가 승자로 살아가는 사회 덴마크 참 부럽습니다. 네. 하지만 개인이 아닌 사회에서 문제와 어떤 답을 찾는 또 어떤 깨어있는 시민의 길이 아닐까 싶고요. 자책감보다는 자부심과 자존감을 키우는 것이 아이의 진로와 교육에 큰 도움이 된다는 오윤호 대표님의 말씀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윤호 대표님과 행복사회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까지. 오늘이 마지막 시간인데요. 덴마크 이야기를 하나 더 하겠습니다.
덴마크는 차 대신 자전거로 이동하는 사람들이 더 많다고 합니다. 덕분에 공해도 적고요.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더 좋은 건 자전거를 타면 이웃과 인사를 나눌 수 있고 대화도 할 수 있다는 거라고 합니다. 행복사회는 이웃과 가볍게 인사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까지 진로 레시피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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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학부모를 위한 진로 레시피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민신태입니다. 저희 진로 레시피는 더 좋은 방송, 유익한 방송을 위해 청취자 만족도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설문조사는 팟빵 진로 레시피 게시판 공지사항이나 커리어넷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PC 또는 스마트폰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설문에 참가하시는 분들께는 추첨을 통해 소정의 상품도 드리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